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국회의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나쁜 놈들이라고 다 없애버리면 사이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고 선동하고 혐오를 일으키는 나쁜 놈이에요. 국회의원 수를 충분히 늘리고 특권을 줄이고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됩니다.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없애면 안 돼요. 그거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엔데믹 들어보셨습니까? 엔데믹. 그리고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자, 현재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거 제가 금요일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기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총 175만 정도 확진이 났고요. 그리고 하루 한 10만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7,000명, 그리고 위중증 385명, 격리해자 85만 명, 그리고 치명률이 약 0.41%. 전체 코로나에 대한 거예요. 오미크론만 보면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자, 그래서 일일 데이터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최근 그래프인데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잔잔하게 1,000, 2,000 가다가 오미크론 되면서 확 뛰고 있죠. 그래서 5만에다 요즘에 10만 이렇게 나고 있어요. 매일 10만씩. 그런데 이게 전 세계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 2월 18일까지 4억 2천 명이 걸렸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사망자가요. 500만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리고요. 격리 해제 못했고 치명률이 1.4예요. 전 세계 통계가. 우리나라가 3배 낮아요. 치명률이. 그 이유를 이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치명률 낮은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걸리되 다행히 죽지 않는다 이 소리잖아요. 이게 국가의 의무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스웨덴은요. 방역 조치 해제한답니다. 이제. 그리고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도 점점점 해제한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도 다 해제한답니다. 또 미국, 유럽 방역 조치 다 해제한답니다. 그리고 모더나 CEO가요. 이제 팬데믹 마지막 단계다. 그리고 미국도 확진자 감소로 일상회복 근접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왜요? 제가 여기서 예언 하나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지금 해제한다 이러고 있고 낮아지고 있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올라가고 있죠. 기레기들이 지랄을 할 겁니다. 기레기들이. 무슨 소리냐? 어느 날 보면요. 전 세계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100만 명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10만이 넘어요. 이거 봐라. 우리나라가 10분의 1이다. 다른 나라는 다 이제 해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이러고 있다. 막 K방역이 뭔 상관이냐. 다 망했다. 또 이지랄을 해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루 10만, 20만인데 무슨 방역조치 해제냐? 다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근데 다 거짓말입니다. 자,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국도 이제 실내 마스크도 안 쓰게 하겠대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세계 코로나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6개월간 코로나 확진 수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독일 그래프 보이시죠? 이렇게 쭉 여기 델타 때 한번 빡 튀었다 지금 내려가는 중이죠, 지금. 그리고요. 프랑스요. 프랑스도 엄청나게 뛰었다가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어디죠, 여기가? 영국이네, 영국. 영국도 마찬가지로 뛰었다 내려왔죠. 그리고 인도 최고 뛰었다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여기서 뛰었다 좀 내려오고 있고요. 미국은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저 위에 있어요. 확진자가 그래프에 안 닿을 정도 저 위에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요 이미 다 이게 주별 평균이에요. 주별 평균. 주 평균 35만, 20만, 15만 갔다가 찍고 내려오는 길이라고.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뭔 소리냐? 다른 나라들은요. 자, 이게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언론에서 언급하지 않는. 이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에 녹색 있죠, 이거.
제일 마지막에 녹색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바로 쫙 올라가는데 다른 나라보다 유행이 늦게 오죠.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 한 달 늦게 시작합니다. 평균적으로. 모든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그리고 7일 늦게 종료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 한 3주 정도 델타 바이러스를 덜 겪는다는 소리죠. 이해되십니까? 한 달 늦게 시작해서 7일 늦게 끝나요. 그래서 약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델타 변이를 3주를 덜 겪었어요. 근데 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한 달 늦게 시작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한 달 동안 다른 나라의 델타 바이러스들의 그 양상을 보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한 달이.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그 혹시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익사한 사람 물에 빠졌어요. 골든타임 몇 분입니까? 약 5분이죠. 뇌에 산소가 5분 이상 공급이 안 되면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5분 안에 CPR 하고 병원 가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각 질병마다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요 한 달을 골든타임으로 삼은 거예요. 요 한 달 동안 잘 막아서 델타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거 보십시오. 여기 11월 중순의 어느 날이에요. 다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최고조에 이르렀죠.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때 보면요. 예, 이거 보십시오. 11월 16일 인도는 3,447만 명 걸렸어요. 3,400만 걸렸다고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덜 걸렸어요. 영국은 960만, 프랑스 730만, 독일 500만, 캐나다 175만 할 때 우리나라는 이때 40만이었어요. 굉장히 잘 막은 겁니다. 엄청나게 잘 막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의 걸리는 양상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를 들어 바다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 쓰나미를 약 10분간이라도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다면 10분 동안 사람들이 대피해서 최대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겠죠. 지금 그거였다고요. 이 한 달 막은 게 뭐냐? 이거 보세요. 이건 현재 데이터예요. 현재 데이터. 현재 데이터인데 미국 7천만, 인도 4천만, 영국 1,800만, 독일 1,300, 일본 400, 캐나다 300, 우리나라 176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미크론을 좀 잘 막고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가 나타나요. 잘 막았기 때문에 덜 걸려요. 자, 이게 역대 치명률이에요. 제일 중요한 데이터예요. 얼마큼 사람이 많이 죽느냐. 자, 여기 보세요. 다 5% 데도 있고 7%된 데도 있고 3%는 예사스럽고. 여러분 치명률이요 1% 이상 되면요 1% 이상 되면 위험한 병이에요. 100명 중 1명 죽는 거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제 초창기에 3% 넘었었죠. 이게 뭐냐? 초창기에 한 10명 걸리고 그랬을 때예요. 초창기 되게 조금 걸렸을 때 있잖아요. 우리 한 명 드디어 걸렸어. 뭐 어디 100명이야 막 그럴 때. 그때 잘 관리 못할 때예요. 근데 여기 잠깐 튀었죠. 여기. 이건 델타 때예요. 빼고는 지금 오미크론 시절에도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백신이 나왔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잘했어요. 방역을. 이 두 가지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데이터. 초과 사망률이 뭐냐면요.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 그때 사망자 있잖아요. 총 인구 대비 사망자 하고 코로나 이후 여기 보세요. 코로나 이후죠. 2020년 1월이에요. 코로나 이후 각 나라별 사망률 변화예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사망률을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뭐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어느 구간은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사망률이 내려간 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우리나라는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다? 아니라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백신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망률은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어떻다?
똑같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잘 막았다는 소리예요. 예. K방역 3T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T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3T? 예. 검사, 추적, 치료,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 혹은 트리트먼트 이렇게 해요. 이걸로 델타까지 막았어요. 델타까지. 우리 검사 어마어마하게 하죠. 지금도 맥시멈 하루에 40만까지 검사해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2, 3주 안에 하루 100만 명까지 검사가 가능한 게 개발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검사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검사가 용량이 안 돼, 오미크론이 너무 퍼져서 검사 한계가 이르러서 다 검사 안 해주고 1차로 자가 키트 하고 다음에 양성 나온 사람은 PCR 검사 이렇게 한 겁니다. 아마 이게 검사 용량이 다시 높아지면 또 다시 다 검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적. 예. 여러분 오미크론 이후로 추적을 안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추적 얼마나 잘했습니까? 델타 때까지. 그리고 치료. 예. 한 명까지 끝까지 찾아내서 치료해서 생활치료센터라는 걸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때 개발한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미크론은 이게 안 통해요. 워낙 감염력이 세기 때문에 이게 안 통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방역 체계가 바뀌었죠. 이제 추적 안 하죠. 그리고 치료도 중증만 하죠. 중증만. 예. 지금 저희 교회에 현재 코로나 걸리신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현재. 예. 한소리하고 훈이. 24살 젊은 애들. 예. 집에서 잘 쉬고 있답니다. 뭐 약한 감기 증상이랍니다. 뭐 젊은 친구들 시쳇말로 개꿀이라고 합니다. 뭐 백신 다 맞았고 그리고 걸리다 보니까 그냥 감기 증상이래요. 감기 증상. 어떻게 보면 안 걸린 저보다도 괜찮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미크론 현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오미크론 점유율이에요. 이게 아까 델타랑 비슷하죠. 이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고점으로. 이거 보십시오. 또 우리나라는 한 달 늦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정말 잘 막은 거예요. 이 한 달 동안 뭘 했느냐? 여러분, 우리 코로나 초창기 때 중환자실이 없어서 병원 못 가고 막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지금은요, 중환자실 환자 점유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5% 내외예요. 그 초창기에 1000병상이었는데 지금 2500병상이 넘어가요. 그만큼 많이 확보를 했다고요, 지금은. 그래서 요 한 달이 골든타임이라고요. 요 한 달이. 다른 나라들 보니까 이미 점유율은 높아졌지만 다 걸리고 걸린 사람 다 걸려서 총 확진자 수가 아까 떨어지고 있었죠. 그걸 보고 어떻게 예상하느냐? 우리도 저 나라들보다 한 일주일 늦게 떨어지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은 2개 중에 하나예요. 백신 맞아서 항체가 형성되든가 걸려서 항체가 형성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환자 수입니다. 중환자 수. 다른 나라들 보십시오. 예, 다른 나라들도 확 뛰었다가 오히려 지금 현재가 오미크론 점유율이 제일 높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다 현재 중환자 수가 되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중환자 수는요, 절대적으로 제일 작죠.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절정 시기인데도.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중환자 수가 적을까요? 2가지입니다. 1. 다들 백신 많이 맞았어요. 2차 이상 맞은 사람이 85%예요. 3차도 한 60% 가까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스크 잘 썼어요. 우리나라만큼 마스크 잘 쓴 나라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2가지 때문에 우리나라 중환자 수가 지금 300명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병상은 250병상 이상이 있는데, 2500병상 이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희망적인 수치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17만에서 25만까지 예상합니다. 하루 확진자. 어차피 우리도 피크 찍어야 되니까 다른 나라처럼. 근데 그거를 넓게 늘려놔서 의료 시스템에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마스크 잘 쓰고 백신 많이 맞아서 우리가 중환자로 안 가면 돼요. 중환자로 안 가면 돼요. 걸려도 지금 한솔이나 훈이처럼 조금 아프고 말고 집에서 약 먹고 말고 며칠 지나면 괜찮은데? 회사도 안 가고 좋은데?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걸리시지 말고요.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자, 이제 최근 연령별 확진자입니다. 중요한 데이터죠. 예. 이거 보십시오. 20대 이하가 전체의 40%를 걸렸어요. 제일 많이 걸린 게 20대가 제일 많이 걸렸어요. 그쵸? 왜냐? 활동량이 많으니까. 20대가. 우리 교회도 딱 20대만 걸렸죠, 현재? 예, 활동량이 많으니까. 아마 근데 훈이는 억울할 거예요. 회사에서 걸렸거든요. 네. 어쨌든 20대가 제일 많이 걸려요. 그리고 7, 80대로 갈수록 별로 안 걸려요. 별로 안 걸려요. 활동량도 적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데이터는 바로 이겁니다. 연령별 사망자. 완전 거꾸로죠. 오히려 지금 고령으로 가면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그 20대, 30대, 40대까지는 거의 안 죽어요. 40대도 한 105명 죽었고 나머지는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데이터. 이 사망자들 중에 절반이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수치로 환산할게요. 예, 이게 치사율, 치명률이에요. 죽는 거. 코로나 걸려서 어떻게 죽냐? 예, 40대까지는요 의학적으로 무의미해요. 0%예요. 코로나 걸려서 다 살진 않아요. 죽긴 죽어요. 죽는데 치명률, 치사율을 따지기에는 너무 극소수예요. 의학적으로 무의미해요. 그래서 0%. 50대 0.2%. 예, 우리 교회 50대 분들 계시죠? 예, 약 0.2% 정도 치사율이 있어요. 그런데 70대는 60대가 0.7%, 70대가 2.9%, 80대는 거의 10% 육박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 젊은 사람들은 지금 오미크론에 많이 걸린다는 소리죠. 코로나에. 근데 잘 안 죽어요. 백신만 잘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요. 자칫하면 80대 이상에서는 10% 가까이 죽는다고요. 10명 걸리시면 한 분은 돌아가신다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단적으로 우리 교회 한소리 같은 친구. 한소리는 20대예요. 걸려도 괜찮아요. 데이터에 의하면. 그리고 전화해보니까 뭐 증상도 별로 없대요. 근데 같이 사시는 남성의 원사님. 남성의 원사님은 지금 80대이시거든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20, 30대 청년들.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저도. 40대 보니까 다행히 40대도 낮아요. 근데 그 이상 되는 분들, 가족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가족 간에는 오미크론은 거의 다 확진이에요. 워낙 전파력이 세기 때문에. 그들 어떻게 될까요? 위험할 수 있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백신 빨리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예. 0세부터 40대까지는 거의 의학적으로 안 죽는다? 이게 오미크론의 특성입니다. 40대 이하는 독감보다 낮은 치사율. 독감이 0.1%거든요? 독감보다 낮아요. 예. 예전에 애정생 독감 알아보셨죠? 그때 되게 힘드셨죠? 예. 저희 애도 독감 알아봤는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 앓는 친구들 연락해보면 멀쩡해요? 예. 그냥 목 조금 따끔따끔 거린대요. 저도 찬양하고 설교하고는 목 따끔거리는데 젊은 층엔 이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증화율이 중요합니다. 이건 최근 데이터예요. 중증화는 건 뭐냐? 의식이 없거나 호흡곤란, 해열제에도 고혈압을 얘기합니다. 즉 오미크론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누구는 무증상, 누구는 조금 목 따끔하고 말고, 누구는 기침 나고 열나고 말고, 열나도 해열제 먹으면 괜찮고. 근데 이렇게 코마 상태, 의식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호흡곤란, 그래서 호흡기를 껴야 돼요. 그러거나 아니면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져. 이거를 중증이라 그래요. 중증. 예. 의식이 없는 걸 위증, 이거는 중증, 위중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중증화율 백신 미접종자는 3.7%예요. 100명이 걸리면 약 4명, 대충 4명은 중증화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2차 접종자는 1%. 대충 1%. 100명 중에 1명 정도 유증합니다. 3차 맞으면 0.1%. 1000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면요. 좋아요.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걸려도 회복한다 그랬죠. 문제는 그 후에 있는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후유증이 많이 들어보셨죠? 미각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폐가 다친다든가. 예, 저희 막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천식알타가 오래 방치했더니 폐가 다쳐가지고 최근까지 고생했어요. 이 후유증이 무섭습니다. 코로나는. 독감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예, 우리 독감 걸린 사람 많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잘못하면 후유증이 남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이렇게 백신 맞으면 괜찮아지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왜 백신 안 맞습니까? 예, 백신 부작용 우려가 67%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이런 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또 가만 안 둔 기관이 있더라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작년 12월 데이터예요. OECD 국가 중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 보상 현황, 즉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 보세요. 예, 총 2,800건이죠. 백신 부작용을 보상해 준 게 2,800건이에요. 근데 핀란드 167건, 노르웨이 8건, 덴마크 6건, 스웨덴 10건, 이스라엘 2건, 미국 1건, 그 외의 모든 나라들 제로. 아니, 이 코로나 백신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부작용을 일으키는 특효약인가요? 전체 부작용자의 99% 정도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데이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웃기죠. 다른 나라들은 아예 특히 영국, 스위스, 체코,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벨기에는 백신 부작용 사례가 없어요. 왜 백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하버드가 연구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이스라엘 의학팀하고 같이 연구한 겁니다. 이거는 가디언지에 나온 거예요.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노시보가 뭐냐면, 여러분 플라시보 아십니까? 예, 플라시보 아시죠? 뭐 전쟁 같은 상황에서 약이 떨어졌을 때 의무병이 야, 이거 이 약 하나를 먹으면 특효약이야 하고 밀가루를 빚어줘도 아, 이 약이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먹으면은 낫는 거 아시죠? 플라시보죠. 그거의 반대가 노시보랍니다. 산삼, 인삼, 천하에 좋은 걸 먹이면서도 야,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노시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논문을 다 읽었거든요. 총 45,000명을 선정합니다. 45,000명. 굉장히 많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22,500명에게는 실제 백신을 놓고 22,500명, 또 다른 22,500명에게는 백신 말고 생리식염수를 놨어요. 그래서 백신이라고 뻥을 칩니다. 그리고 한 달간 백신 부작용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요, 의학적으로 보면 물 맞은 사람 있죠. 식염수 맞은 사람. 부작용이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들 중 3분의 2가 생겼어요. 열과 구토와 어지럼증, 그리고 막 경련도 일어나고. 웃기지 않습니까? 물 백신을 맞으면서도 불안하게, 물인데 물을 맞으면서도 이걸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이 이야기입니다. 예, 코로나의 잽 반응이 부작용이에요. 3분의 2는 백신을 인한 것이 아니에요. 상상에 의한 겁니다. 관념에 의한 거예요. 이걸 하버드가 45,000건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냈어요. 이거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룰까요? 안 다룰까요? 다뤘어요. 요만하게. 절대 메인엔 걸리지 않아요. 예, 있더라고요. 하버드 의대 코로나 백신 부작용 3분의 2는 부정적 생각 때문이다. 예, 가짜 접종 효과를 비교했더니 예, 역플라시보 정보. 이게 역플라시보가 아까 노보시보 그거. 예. 여러분 간단하게 그러면요. 우리나라 아까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백신 부작용 사례 90% 이상이 다 우리나라였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언론 탓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갈까요? 언론의 속은 국민 탓입니다. 아니, 언론이 쓰레기인 거 하루 이틀입니까? 그래서 기레기라고 부르는 거 하루 이틀입니까? 근데 또 속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언론의 선정적, 정파적, 선동적 기사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나 아픈가 봐. 나 아플 거야. 아파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속으면 개돼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이제.
언론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속아왔잖아요. 우리 코로나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마스크 대란 기억나십니까? 대란 아니었잖아요. 근데 마스크 대란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 제일 처음에 보면은 눈빛만으로도 뭐 전염된다고 막 난리를 쳤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뭐 KF94를 꼭 써야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었잖아요. 예. 10만 안 튀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때. 오미크론은 조금 강화되긴 했지만, 예. 우리 얼마나 많이 언론에 속아왔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라도 요소수. 예. 언론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근데 또 속고 있는 겁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오미크론이 대세가 됐죠. 이 오미크론은요, 전염력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델타보다 5배 세고요. 원래 코로나보다 12배 이상 셉니다. 그런데 증상은 많이 낮아져요. 자, 여러분 자가 진단 키트 검사하시죠. 근데 초창기는 우리가 바이러스 배출이 없어요. 잘 없어요.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는 2, 3일 때부터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집니다. 그때는 약 90% 이상이 검출이 돼요. 자가키트로도. 초창기는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해보고 음성 나와도 한 2, 3일 후에 또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PCR은요. 유전자 정보를 증폭해요. 바이러스가 많이 안 배출이 안 될지라도 코 깊숙한 곳에 갖고 와서 요만한 조각 하나라도 엄청나게 증폭해서 내 안에 바이러스 있는 없는지 하는 게 정확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자가 검사는요. 한 2,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아요. 한번 처음에 음성, 3일 후에 또 음성이다? 그럼 음성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내가 증상이 있어요. 열이 나고, 뭐, 기침 아프고, 아무리 봐도 코로나 증상이야. 증상이 있는데 검사했어요. 근데 음성이야. 그 음성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질병관리청에서 최근에요. 지금 감기 바이러스가 또 돌고 있어요. 예. 증상은 코로나랑 매우 유사합니다. 코로나도 감기 일종이니까 매우 유사합니다. 그 두 개 행동하지 않으시도록 증상이 났는데 검사했다. 근데 음성이다. 음성이에요. 예. 애교쌤이 그러셨어요.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3번을 검사하셨대요. 근데 다 음성 나왔대요. 그래서 2, 3일 간격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기사 보지 마시고요. 질병관리청 들어가시면 거기 자세하게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기사 따르지 마셔요. 자, 이거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한 3월 중순쯤. 다른 나라보다 일주일 늦게 종식됐어요. 지금까지 점유율 보면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저희 그 3차 실태를 조사하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약 30%까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전원 다 코로나 3차까지 맞았으면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3차 빨리 맞으시고요. 저희 이제 곧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고요. 코로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엔데믹이 뭐냐? 풍토병화 되는 거예요. 우리 신종플루가 기억나십니까? 신종플루? 저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C형 독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3가 독감 예방 주사 4가 뭐 이런 거 맞으면 그거 예방이 돼요, 이제. 이제 코로나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잘 버티시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시고 여러분 어떤 판단을 내리실 때 기사 보지 마시고요. 부디 논문이든지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그런 근거 데이터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